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이름하여 테마술사. 자, 오늘부터 당당하게 첫 방송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매일 이슈가 급등하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관련 종목들을 분석하는 마술 같은 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술 트릭을 공개해줄 대마법사 한 분이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마술의 세계로 흠뻑 빠져볼 준비가 되셨다면 모두 저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술이 야! 예, 안녕하세요. 금일 처음으로 찾아뵙는 차현우 전문가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이제 이번에 테마술사로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복장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마법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하나씩 마법 같은 그런 이제 기법도 제가 준비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금일 시장이 썩 좋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기법 강의 때 제가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파란색 이제 계좌를 제가 빨갛게 제가 한번 물들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테마술사 우리 대마법사님 차현우 마술사와 함께할 텐데 자, 이름도 진짜 마술사 같으신데요. 과연 어떠한 마법을 부려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 테마부터 공개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가고 있는 테마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나와라 얍! 오, 무상증자네요. 네네. 네.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어려울 때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게 되면서 뭐 품절주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이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뭐 제가 이제 처음 방송이고 그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저는 이제 뭐 화이트데이도 있고요. 좀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증권 쪽, 주식 쪽 관련된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금일 이제 검은 월요일을 좀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무상증자 관련주들 시장이 좀 악화가 되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바로 이제 휴마시스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일단 이제 10일에 바로 공시가 있었죠. 일단 주주들의 재고를 위해서 이제 한 주에 1대3 비율로 해서 주식수를 늘리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주식수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수는요. 한 4천만 주, 2천만 주가 주가가 부양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1대3으로 해서 일단 9천만 주 이상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후에도 이제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관련주로 해서 이제 테마가 이제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휴마시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 제가 이게 차트를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요거는 마우스로 할게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 21% 지금 상승 중에 있고 고가가 약 2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뭐 기법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래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이제 이게 급등을 에너지가 이제 증가가 되게 되면 주가는 사실 상승시킬 만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휴마시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고 친숙한 것은 바로 진단 키트 관련주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금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주식수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승이 나와서 대략적으로 5천억대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하락세 약 36,000원 37,000원 부분까지 있다가 많은 이제 반토막 정도 이상이 났기 때문에
5천억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7천억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가 지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식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약 2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게 되면 반등을 다시 말해서 이격을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휴마시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약간 좀 청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시장은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좀 SVB 이런 미국 은행과 이런 사태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청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 휴마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무상증자가 진짜로 마법 같은 어떤 이슈가 아닌가 싶거든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세 주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사실 이제 1대3으로 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무상증자는 사실 이제 크게 효과는 없다. 다시 말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수만 늘어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이제 바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1대3 비율로 이제 증자가 되게 되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의 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네. 그걸로 해서 시총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좀 전자 쪽으로는 보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순환매를 보이게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관련주로 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우리 마술사님의 의견까지 휴마시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는 뭘까요? 함께 공개해보죠. 이번 테마는 안전자산. 자,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테마수를 알려주실 건가요? 예, 안전자산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일 첫 방송인데 저는 이제 금일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찾아뵀는데요. 근데 주말에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VB 은행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 신청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관련으로 해서 관련 주식들이 종목들이 많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단 SVB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뭐 다들 이제 아시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빠른 그런 흐름으로 우리나라 증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 이제 말씀 드리게 되게 되면요. 일단 SVB가 그래도 역사는 대략적으로 약 4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로 인해서 같이 성장을 했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이제 뱅크런 사태로 인해 다시 말해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하루 만에 55조의 뱅크런의 사태가 따른 게 아니라 바로 통신의 발달, 바로 어플로 인해서 단기간에 55조의 이탈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이제 SVB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뭐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일단은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무래도 은행에 이제 뭐 다른 뭐 투자나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예금 위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바로 금리가 어떻게 됐죠? 수직 상승,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단행을 하게 되게 되면서 금리는 굉장히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는 급락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약 18억 달러 정도가 이제 손실이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일 이제 속보로 떴죠.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SVB에 대한 이러한 예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준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그러한 하락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찾아뵀던 안전자산 관련주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략히 두 종목 제가 차트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처음 이제 보실 종목은
바로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바로 제가 이제 요걸로 하는 것보다는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기법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은 뭐다? 바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1월 달부터 시그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들에 대해서 제가 1월 달에도 많이 말씀들을 드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금리 인상과 같이 맞물리게 되게 되면서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이러한 거래량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기법으로 했을 때는 이제 P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어차피 찾아냈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P0에 눌리게 되게 되면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 관련주, 바로 몽골 지역의 광산권에 이제 탐사권이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금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금일 제가 지금 바라보는 가격대는 뭐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1250원 정도 만약에 눌리게 되게 되면 좀 좋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 늘려보게 되게 되면 이 일봉상으로는 지금 많은 상승이 나온 것 같지만 오히려 매물대는 바로 2,500원 부근대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한 7, 8월 달에 역배열을 그리면서 이러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하락세는 매물 소화로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은 사실 조금 애매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매물 소화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정고점, 다시 말해서 1,500원 부분에 상승이 나와도 분명히 공략할 부분은 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엘컴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IT센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많은 상승이 나고 있는데 너무 쫓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IT센이라는 종목은요,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이었을 거예요. 10월에 이제 세계 금협회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금을 좀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이 있게 되면서 이제 IT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바로 디지털 에셋이라는 이러한 자회사 관련으로 해서 이제 금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이게 테마기 때문에 엘컴텍도 그렇고요, IT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낮다, 가볍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러한 종목들이 많은 급등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IT센을 말씀을 드리는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엘컴텍이 당연히 뭐 상승폭이 큰 것도 있지만 우리 뭐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대장주라고 또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IT센은 일단 현재로서는 약간 좀 후발주라고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뽑아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난해 2월 달에 있었죠. 이 2월 달에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요게 뭐냐면 그 개미 털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주가는 더 빠졌잖아요. 요거는 이제 세력들이 간혹 이제 평단가를 맞춘다라는 이제 말씀들, 표현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급등 나왔을 때가 약 500원에서요, 3,255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평단가를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서 개미들의 손절 물량, 그 다음에 세력들의 이러한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러한 누군가의 이런 평단가를 맞춰가는 이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들을 돌파를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지금은 많이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뜻은 다시 또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바로 지금 밑구간은 힘은 약하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어느 정도 매집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물이 당연히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증가가 될 건데 현 시점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좋게 보셔야 되고, 차후에는 5,000원 이상 부근에서는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그래도 좀 증가가 돼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센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안전자산, 특히나 금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앞서서는 휴마시스, 무상증자 관련주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술사님께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테마에 대한 기법 그리고 마술, 재료 정리해 주셨는데 QR코드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 마술사님의 톡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에 테마술사라고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테마술사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가 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이네요. 자, QR코드 찍고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 걸려 있으니까요. 1123 적고 무료로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테마 기법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매일같이 급등하는 테마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여기에 대응을 잘 할 줄 모르는 우리 초보 마술사분들, 테마 리니분들은 이번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테마를 또 속속들이 분석하는 기법, 마술 트릭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대마술사님, 오늘 첫 강인데 어떤 내용으로 수업하실 건가요? 예,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게 바로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좀 저만 알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심플한데 이제 제가 어차피 매일매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례들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 번 경험을 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이런 게 100% 맞는 게 아니죠.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제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테마술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종목들이 보통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추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텐데 일단은 기법에서 제가 이제 포션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포션이 뭐죠? 포션은 바로 이제 보통 이제 게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만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뭐 포션이 어떤 데서는 이제 피라고 하죠. 피를 이렇게 수혈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서 요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보통 이제 증가가 되게 되면 많은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가 지금 요거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죠? 바로 수치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수치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요소 중에서는 뭐 주가의 상승도 있고요. 이평성도 있고 뭐 갭, 패턴, 캔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주가가 보통 방금 이제 제가 안전자산 관련주도 말씀드렸고 휴마시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붙어서 따라 붙었는데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떨어져.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우리가 아는 이 거래량의 적정치를 몰라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적정이 되냐. 그래서 보통 거래 대금이라고 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다시 지우면서 거래 대금, 이 거래 대금으로 해서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래 대금은 뭐죠? 보통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500억에서 요즘에는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적어도 1000억 정도 이상의 하루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지 주가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이 잘 나오더라. 이런 생각을 아니면 많이 들어보신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을 풀게 되면 저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 옷에 이게 부딪히면서 이게 좀 표시가 나는데 네, 요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지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좀 좁다 보니까 지금 시야각이 좀 보이진 않는데 바로 이러한 거래량 여기서도 우리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죠? 여기서 이걸 다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 거래량이 도대체 어디까지 증가가 돼야 되냐? 요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금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요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뭐예요? 이제 제가 이제 매직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포션 기법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피가 채워지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이러한 거래량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션에 해당이 되고 주가가 그럼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5% 이상은 주가는 어떻게 됐다? 상승은 나왔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매직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봉이 출현을 했고요. 이 매직봉에서 매직이 뭐예요? 마술을 부린다. 다시 말해서 줄곧 주가가 하락이 됐다면 이 매직봉 출현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포션 기법, 이 거래량이 부합이 되게 되면 살짝 눌리는 척하다가 주가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30%에서 50%, 100%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직을 부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은 줄어든다. 줄어든다라는 건 뭐죠? 돈이 빠져나가는 게 적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아실 텐데 요것도 제가 이제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량은 줄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후에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최고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기법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당연히 주가가 상승이 되려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 뭐가 증가가 돼야 돼요?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걸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치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수치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 주가 늘어났다고 해서 전 거래량보다 해서 증가는 됐는데 이게 100만 주가 거래량 증가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앞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종목이 지금 약 2,500개, 2,300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선별을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종목은 앞으로 5개에서 10개 종목으로 압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서 공략을 하시고 이러한 종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란 계좌에서 충분히 빨간 계좌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 당연히 거래량은 증가가 돼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죠. 한번 이제 계산으로 이게 계산식이 필요해.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계산식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계산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봉을 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2,400으로 제가 이해가기 쉽게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년 동안 거래가 된 게 2,400만 주입니다.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400만 주인데 여기서 나누기 12. 왜 나누기 12를 하죠?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00이 나옵니다. 200. 그러면은 달에 200만 주가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식 잠깐 볼게요. 2,400주에서 24를 나눠요. 그러면 100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달 200만 주가 늘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100은 뭐예요? 하루 기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루예요. 하루. 한 달치가 들어와야 될 절반 수준이 한 달이 며칠이에요?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주식 거래되는 일 기준으로 해서 20일입니다. 20일인데 지금 이 100주라는 게 단 하루 만에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차후에 또 차트로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루 만에 거래가 되게 되면 이 주식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돼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계산기만 있으면 됩니다. 계산기로 해서 나누기 24를 해서 만약에 당일 거래량이 내 기준에 봐서 그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이제 더 하루 기준으로 증가가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저 역시 추천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많게는 200~300%까지 제가 또 수익이 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시 하나 이제 뽑아왔거든요. 요게 지금 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게 하루, 이틀, 3일, 1년을 해도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는 종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차후에는 타점부터 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재료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요것도 아시죠? 일단은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을 갖고 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또다시 한번 많이 될 거고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SVB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였어요? 뱅크런이에요. 통신 발달로 인한 뱅크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은 당연히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푸른저축은행 당연히 이제 금리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지난해에 푸른저축을 공략하고 SCI 평가정보라는 종목도 공략을 했는데 왜 공략을 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연봉이에요. 그래서 이 캔들 하나가 1년입니다. 1년. 그럼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요게 지난해 22년에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1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3월이에요. 3월. 3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적을 건데 요거는 일단은 복잡하니까 차후 얘기하고요. 제가 왜 22년에 공략을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이시죠? 21년에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억 200만 주였습니다. 1억 200만 주를 가지고 한번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요거는 이제 22년인데 만약에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됐을 때 요 정도 선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 정도에 근접을 했는데 요 정도 근접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한 1억 200만 주인데 8천만 주 정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곧 넘어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주식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일봉 보여드릴게요. 연봉 굉장히 이제 길어서 보기 싫어하시잖아요. 좀 이따 일봉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주가는 보통 12,500원 부근에 거래량이 8천만 주가 되었을 때 12,500원에 주가가 올랐을 겁니다.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 연 거래량이 1억 200만 주고 1억 200만 주를 이제 환산을 하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복잡하시면은 어차피 제가 다시 매일매일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이제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이 급등이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9월 달입니다. 9월 달. 9월 달에 그러면 1월부터 9월 동안 뭐 했어? 연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제가 뽑아왔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된 게 표시가 되나요? 지금 여기 하나 있죠. 여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억 200만 주에서 나누기 뭐를 하라? 24를 해라. 나누기 24가 하루 만에 이제 거래가 이제 증가가 되게 되면 지금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 보이시면 490만 주, 약 500만 주가 거래가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직접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는 500만 주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고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는 이제 500만 주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500만 주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략적으로 1000만 주가 되겠네요. 1000만 주가 돼요. 그러면 이 시세 초입 때 요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봉이 너무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9월 달에 주가가 이 장대 양봉을 뽑았을 때가 바로 12,000원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연 시가 1월 달에 시가와 요 올라왔을 때 시가가 12,000원 부분이었을 거예요. 직접 차트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2,000원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포션, P가 채워지면서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000원에서 무려 21,3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뭘 고민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이 공략도 약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접목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신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종목에서 종목을 충분히 압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포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그 다음에 포션 기법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제가 자세히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러한 기법 자료들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제 기법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다른 종목도 또 공략을 하셔자 포션 기법에 맞는 종목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수업 참 알찼습니다. 우리 기법, 포션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마술을 부리려면 만화가 필요하듯이 마법 같은 상승이 있으려면은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 대마술사 검색하셔서 우리 대마술사님 톡방 찾아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123 누르시고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모두 대마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우리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테마를 분석하는 테마술 기법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상승 테마 그리고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상승 재료를 안고 있나요?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포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포션 기법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이지 에너지일 뿐이에요. 에너지일 뿐인데 당연히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재료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먼저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바로 이제 PCB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통신용 MLB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플렉서블 PCB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차도 있지만 AI 바로 챗 GPT로 해서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오픈 AI나 이런 거 사용을 해 보셨겠죠? 사용을 해 보시게 되면 요즘에 제가 이제 전일도 유튜브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오픈 AI나 이런 챗 GPT를 통해 갖고 이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우리 유저들이 활용을 하고 저 역시 활용을 해봤는데 저 요 말씀드린 이유 이러한 지금 이제 오픈 AI가 이러한 부분에서 빠르게 답을 하고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 속도라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 통신용 MLB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 수혜로 해서 제가 제가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제 통신용 MLB로 해서 바로 이제 챗 GPT의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의 이러한 주가 예상보다 높은 실적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큰 고객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러한 수혜를 가지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주가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챗 GPT AI가 하향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저 역시 이제 2020년도에 전기차 테슬라가 $100가 육박을 했다라는 그러한 시세 초입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AI 관련주들도 충분히 지금 현재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초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앞으로 MLB의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이제 트럼프 정권 이후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하향으로 아니면 해결이 되는 듯 하지만 지금도 알게 모르게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은 어떡하죠? 바로 탈중국화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이런 MLB 쪽으로 해서 꽉 잡고 있는 중국 법인,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탈중국화를 해서 이러한 부족한 이러한 수요를 누가 채워준다? 바로 이스페타시스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높아지는 수요에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공급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공장 증설을 이제 지난해 5월에 또 단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게요. 물론 테마주들은 그 기업의 실적과도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 지난해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외인 기관들은 뭘 좋아해요? 숫자 좋아합니다. 숫자 실적이 받쳐줘야 펀드 자금들이나 이제 이러한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종목들이 많은 상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멀티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전기차들 실적이 뭐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미래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멀티플 효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상치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펀드 자금들을 가지고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많은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페타시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실적이 굉장히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뭐 저평가 구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7,2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410억 정도를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실적표를 다시 한번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A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지금 이 A라는 게 뭐 1,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 B라는 게 3,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3,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어때요? A라는 품목이 훨씬 더 고품질이고 더 좋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차후에는 A라는 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중국 기업을 따로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꽉 잡고 있는 그런 중국의 이제 이게 기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탈중국화가 되게 되면 이러한 수혜는 고스란히 이수페타 지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수혜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테마와 종목이 약간 쏠림 현상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 지수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접근해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국가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5배는 쌉니다. 5배는 싸기 때문에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차트랑 그다음 실적표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확대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지난해죠. 지난해에 1,187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21년도죠. 21년도에는 469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요. 시총은요.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계산만 하더라도 9천억 원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총을 보게 되게 되면 5,420억입니다. 5,420억이면 일단은 굉장히 저평가고 다른 국가들의 이러한 업체들 상대 평가를 해봐도 굉장히 저평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테마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테마와 맞물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주처럼 테마주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명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연봉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계산기 다들 일단 제가 먼저 계산기를 꺼내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지난해 거래량을 좀 볼게요. 지난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약 3억 7,800만 주예요. 3억 7,800만 주인데 제가 이제 계산기를 꺼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3억 7,800만 주. 3억 7,800만 주죠. 그리고 나누기 몇을 내라? 나누기 24를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24를 하게 되게 되면 바로 1,575만 주.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적정 주수보다 200, 2~3배 정도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 연 거래량을 그냥 며칠 만에 다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1,570만 주 정도가 부합이 되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로 2월 24일이었죠. 2월 24일 날 몇 주가 되겠어요? 제가 1,570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2월 24일 날 무려 4,69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2~3배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2월 8일 날 1,700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 포션 기법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봐야 돼요? 2월 8일부터 봐야 됩니다. 2월 8일부터 봐서 2월 8일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가를 어느 타점을 맞춰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연봉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연봉을 왜 보죠? 연봉 길다고 해서 다들 싫어하시는데 연봉을 보게 되면 그 평균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이거 좀 요거를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딱 보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이제 조정을 줄 때 주가가 하락에 나왔을 때는 거래량은 어떻다? 보통은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요게 지금 몇 프로가 안 될 것 같아도요. 요게 무려 상승이요. 60% 상승 나온 겁니다.
60%. 60% 굉장한 거죠. 만약에 시가에 샀으면 연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 상승은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때 제 생각이 맞다면 여기서는 부합이 웬만하면 부합되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때요? 1년 동안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는 아마 당연히 이전 거래량보다 일봉으로 환산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부합이 됐을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여기서도 분명히 공략할 지점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평균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치.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은 요 봉이 무려 110%예요. 110%. 110%인데 지금 재료가 생겼죠. 그리고 실적이 좋죠. 아까 여기 실적 보셨나요? 여기 아까 제가 실적을 괜히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요때는 당기 순이익이나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영업이익이 아까 400억대였어요. 400억대.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적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51%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챗 GPT로 인해서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MLB에 대한 이러한 수혜가 그 다음에 공급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적어도 몇 프로 가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 확인하고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내심입니다. 삼성전자가 20년 전, 3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이런 가격에 다들 알잖아. 다들 아는데 왜 못 버텨요? 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건 바로 거래량을 어느 정도 보시고 집중을 하시면 되겠다. 버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일봉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금일은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는 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어떻죠? 이미 한번 공략을 했죠. 이미 한번 공략을 했고 다시 말해서 요 구간 진짜 좋았어요. 오늘 밑꼬리가 얼마였냐면요. 밑꼬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저가가 한 8,250원이었는데 그리고 좀 더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 공략할 지점은 충분히 있었다. 저가 메리트를 훨씬 더 괜찮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힌트를 드리면 요거죠, 요거 제가 아까 포함이 됐다. 포션 기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13,0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그 이상은 충분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때 배웠던 포션 기법으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이수페타시스였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너무나 저렴한 가격 5분의 1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가격이 8,500원인데요. 목표가 일단 단기로 13,000원까지 보자는 말씀이었고요. 수익이 나면 마술사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리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술사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한번 마술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마술사님께서 정리해주신 특징주들 현재 가격과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법 같은 무상증자 관련주였죠. 300% 한 주를 들고 있으면 총 3주를 더 준다는 휴마시스. 현재 구간에서도 가격이 20%나 급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죠. 뾰로롱. 네, 다음은 엘컴텍 안전자산 관련주였죠. 금광 관련해서 몽골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25% 여전히 마법 같은 급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안전자산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테마술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 다채로운 마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